안녕하세요. 장병결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생 조언은 작은 친절이 시간과 삶을 건너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과정을 따뜻하게 보여주는 아시아 전체를 관통한 대형 베스트셀러 소설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고 성실한 선택들이 쌓여 시간을 건너 이어져서 만든 어떤 결과는 아닐까요? 그 정의를 가장 아름답게 증명한 소설이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작품이 어떻게 기적의 구조를 형성하고 그 구조가 어떻게 인물들을 변화시키며 마지막 페이지에서 왜 독자들이 눈물을 흘리는지를 논리적,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뜻밖입니다. 범죄자 3명이 작은 시골 마을로 도망치어오는 장면으로 문이 열립니다. 쇼타, 비교적 감성적이고 생각이 많지만 주도성을 잃은 삶을 살아온 청년. 아치야, 행동력이 있으며 냉소적, 그러나 인간적 따뜻함이 내면에 남아있는 인물. 고헤이, 단순하지만 정이 많은 형제 같은 존재. 이 3명은 여기저기 도망치다가 우연히 버려진 건물 나미야 자파점을 발견하고 하룻밤 숨기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완전히 범죄 소설의 분위기죠. 하지만 히가시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과감하게 털어냅니다. 도둑들은 어둠 속에서 자파점 내부를 뒤지며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대화하고 있던 중 갑자기 뒤편 우편함에서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우편함은 30년 동안 아무도 방문하지 않은 완전히 기능을 잃은 폐가의 우편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미야 자파점 주인님, 고민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이 한 줄이 소설 전체를 움직입니다. 여기서 독자는 첫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폐업한 자파점에 갑자기 편지가 올 수 있지? 그 의문을 풀기 위한 시간 구조가 이후 매우 논리적으로 드러납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달토끼. 음악을 사랑하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고민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음악을 계속하면 가난이 지속된다. 가족은 반대한다. 재능이 뛰어난지도 확신이 없다. 이제 젊지도 않다. 그녀는 마지막 기로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계속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도둑들은 처음엔 장난으로 답을 쓰려 하지만 달토끼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점점 태도가 바뀝니다. 쇼타는 말합니다. 이 사람 진짜 고민을 보내온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세 사람은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의 삶을 진심으로 생각해보는 경험을 합니다. 그들이 보낸 답장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결론을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성공할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다. 포기하는 순간 기회는 없지만
계속하면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 조언으로 달토끼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훗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싱어송라이터가 됩니다. 달토끼의 삶에 변화를 준 답장은 현재의 도둑들이 썼지만 과거의 우체통을 통해 전달됩니다. 즉, 이 우체통은 현재라는 시간축에서 떨어져 나온 텀입니다. 과거, 뒤편 우체통에 편지를 투입한다. 현재, 도둑들이 그 편지를 받는다. 도둑들이 답장을 쓰면 과거 사람들의 미래가 바뀐다.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감동은 누군가의 작은 선택이 먼 미래에 누구를 살릴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다음으로 들어온 편지는 푸른색.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부모의 빚 때문에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민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면 빚을 함께 떠나야 한다. 사랑은 진심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다. 어디까지가 희생이고 어디까지가 선택인지 알 수 없다. 도둑들은 이번에도 막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해? 우리는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그러나 결국 답장의 목적은 완벽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고민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지해 주는 것, 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랑에도 리스크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감당할지 말지는 외부가 아닌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 두려움과 행복 중 무엇을 선택해도 선택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의 것. 이 답정은 푸른 새가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는 힘을 되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소설 후반부에서 밝혀지는데, 그 순간 독자는 도둑들의 편지가 그녀의 삶을 바꾸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도둑들은 단순히 도둑이 아니라 상담자로 변화합니다. 쇼타, 우리가 이 사람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가? 아치야, 도둑질보다 훨씬 어렵네. 고해이, 이거 재밌다. 누가 우리 얘기를 들어줬으면 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상담을 하며 자신들 또한 위로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장면은 소설의 핵심 테마를 드러냅니다. 남을 도울 때 가장 먼저 치유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유기견은 사회적 실패를 겪은 청년입니다. 직업도 잃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에서 자신의 필요성을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가치해 보이는 상황. 그는 절규에 가까운 질문을 보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살아도 의미가 있을까요? 도둑들은 이 편지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과거와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린 상태에서 답장을 씁니다. 너가 실패했다고 했어. 너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수토성이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게 빛이 된다. 지금 너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
이 답장은 도둑들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아주는 말을 한 순간입니다. 이 소설의 가장 감동적인 반전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유기견, 달토끼, 포렌셋, 이 모든 상담자들은 도둑들이 현재 숨어있는 장소 마르야마 하우스에서 자란 과들이었다. 즉, 도둑들은 우연히 도착한 폐가에서 자신들을 길러준 어른들, 그곳 출신의 사람들에게 과거로부터 조언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완벽한 원을 그립니다. 이 순간 독자는 깨닫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일은 실은 서로에게 향해 있는 인연이었다. 논리적으로도 매우 탄탄합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이 사람, 나미야 잡화점의 주인 유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전문 상담가가 아닙니다. 평범한 동네 우리 이웃 같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답한다. 답이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누군가의 인생을 함께 고민해주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달한다. 그의 이 단순한 규칙이 세대를 넘어 도둑들에게 전달되고 다시 과거의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감동적인 이유는 결말 때문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가? 작은 선의가 정말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소설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렇다. 모든 작은 선의는 시간이 지나 기적이 된다.